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한 듯 해주더니 다시 금세 하락해 주었습니다. 저희 개구는 1월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내내 상승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베어마켓의 랠리이며 설사 단기적으로 수익을 기록할지언정 언제 매도해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물릴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랠리를 펼친 뒤에 어제나 주가는 하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틱 연준이 2023년 여름쯤에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이틀 동안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는 영상의 분석을 누누이 공개해드리면서 상승 랠리는 이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을 과거부터 이어나가면서 맞춰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분들처럼 뭔가 이벤트가 터지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후행 분석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유료 선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혹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매일 차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일관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와 같이 파월 청문회 등의 이벤트가 터지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은 매번 분석에 대한 뷰가 바뀔지언정 적어도 욕은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는 이때처럼 하루 혹은 이틀이라도 주가가 오르면은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분석하는 스타일은 투자자로서는 오를 수는 있지만 유튜버로서는 정말 손해면서도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가가 강하게 하락으로 어제 마감을 했으니 제가 하락하기에 앞서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드린 자료들을 공개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Implied Volatility로 여기 보시면은 7일과 8일, 10일, 그리고 14일 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가 크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유동性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며칠 전에 이처럼 7일과 8일날 보여줬던 변동성은 분명히 꽤나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연설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갑자기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관 측에서 파월이 연설을 하기에 앞서 무언가 낌새를 챘다는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높은 변동성에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갑자기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파월 연설이 있기 1시간 전 11시 7분에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정말 가파르게 치솟았으니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이다라고 리마인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단기적인 지표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을 멤버십 분들께 아깝지 않게 텔레그램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연준이 최종 금리를 5.61%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최종 금리가 5.1% 이상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어느새 최종 금리는 오늘날 기준으로 5.61%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심지어 2024년 12월이 돼도 금리는 4.2%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처럼 연준이 완화적인 제스처를 유지한다면 웬만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ed Funds Rate에 있어서 최종 금리가 약 5.6% 정도로 솟구치면서 2년 국채 금리는 처음으로 이제 5%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이후로 2년 국채 금리가 5% 갱신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Fed Funds Future Rate의 최종 금리가 바로 파란색이고 2년 국채 금리가 바로 주황색이며, 여기 아래에 있는 하얀색이 그 두 개의 지표의 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스프레드가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여기 파란색과 주황색의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스프레드의 격차는 0.53으로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과거부터 주황색과 파란색의 흐름을 보시면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이 파란색을 따라가든 파란색이 주황색을 따라가든 결국 흐름은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파란색인 Fed Funds Future Rate의 최종금리가 약 5.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2년 국채금리가 파란색을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만약 이번에 일자리 관련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고 CPI도 강하게 나오면은 Fed Funds Future Rate가 상승함에 따라서 2년 국채금리도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세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스프레드는 항상 떨어질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격차가 좁아지면서 올라가겠죠. 어쨌든 파란색과 주황색 사이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2년 국채금리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므로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 그리고 실업률과의 상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하얀색이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격차를 의미하는 스프레드이고 빨간색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최근 예상대로 파월이 긴축적인 발언을 하면서 Fed Funds Future Rate가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는 더 빠르게 아래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밑을 보시면은 1975년부터 2023년인 오늘날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스프레드를 의미하는 하얀색 차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이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빨간색 차트 또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일찍 이렇게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인 하얀색 지표가 먼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 지표인 것이죠. 여기 스프레드가 먼저 상승을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조금 있다가 실업률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쿨다운해지고 점점 경기 침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주긴커녕 굉장히 가파르게 아래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높아질 계획은 없으며 인플레이션 또한 연준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은 스프레드는 계속 아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 지표인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가 반등의 힌트조차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다른 분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여서 불마켓 랠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불마켓을 보여주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신호는 실업률이 올라갈 때 생기는 것이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기는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먼저 선행 지표로서 올라갈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조심한다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무작정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차트 말고도 다른 데이터들도 많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P 500은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있고 그 외에도 앞으로 CPI라던가 잡 리포트에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표들은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멤버십 분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텔레그램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충분히 같이 그 이상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전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